세계 바다를 누비는 최고의 대형 선박이 만들어지는 현장. 길지 않은 38년의 역사지만 끊임없는 도전과 기술 개발로 세계 1위를 지키고 있다. 고도의 안전성과 정밀도를 요구하는 선박 건조. 최고의 기술로 세계 조선산업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현장이다. 항구 도시이자 중화학 도시 울산. 이곳에 세계 최대이자 최고인 조선 건조 현장이 있다. 바다에 인접한 280만 평의 공장에는 세계 곳곳에서 수주한 대형 선박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곳은 조선 분야에서는 건조 능력뿐 아니라 실적, 기술, 수주량 등 모든 분야에서 세계 1위를 자랑하고 있다. 선박을 건조하는 11개의 도크에는 1년 365일 24시간 불이 꺼지는 일이 없다. 선박을 건조하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작업은 철판을 자르고 가공하는 것이다. 일정한 길이로 잘려진 철판은 자석이 달린 크레인으로 가공 현장으로 이동된다. 선박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보통 선박 한 대를 건조하는 데는 3만여 톤의 철판이 사용된다. 엄청난 양의 철판이 쌓여 있지만 쓰이는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철판의 두께나 길이는 모두 다르다. 철판은 그 두께부터 그 길이가 전부 다 각각 다 틀립니다. 맞은 똑같은 그 철판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배의 선주사 배의 설계에 따라서 이 철판이라는 것이 우리가 규격화가 되는 스탠다드가 아니고 주문자 생산이기 때문에 규격이 다 틀립니다. 용도에 맞게 길이나 두께가 잘려진 철판은 먼저 일정한 가공 과정을 거치게 된다. 표면에 있는 녹을 깨끗이 제거하고 닫는다. 작업은 대부분 기계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각 과정을 진행하는 것은 기술자다. 기계에는 다양한 각도의 카메라를 설치해 공정 과정을 하나하나 세밀히 체크한다. 전체 장비 작업 자체가 이제 철판에 이제 녹을 제거하고 그리고 녹 제거한 상태에서 페인트 칠을 이제 고르게 다 해줘야 되기 때문에 최고 중요한 거는 녹 제거랑 이제 보면 이제 철판 전체에 이제 페인트가 이제 잘 분사되는지 그걸 확인 항상 잘해야 되는 게 이제 그게 최고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철판의 가공 과정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건조 과정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잠시도 모니터에서 눈을 뗄 수가 없다. 한꺼번에 돌아가는 12개의 모니터. 숙련된 기술자는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으면서 능숙하게 버튼을 조작한다. 처음에는 이제 모니터가 많다 보니까 이제 이것저것 많이 신경 써야 되니까 많이 헷갈리고 그랬는데 이제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적응이 돼가지고 이제는 쉽게 하고 있습니다. 깨끗하게 녹을 제거하고 표면을 매끈하게 다듬은 철판은 다음 공정으로 넘어간다. 철판을 자르는 것이다. 설계도에 따라 용도에 맞게 자를 부분과 수치를 기계에 정확하게 입력한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과정에 손은 잠시도 쉴 틈이 없다. 절단은 기계로 이루어진다. 입력된 모양과 크기에 따라 정확하게 절단면을 만들어낸다. 공정 과정은 대부분 기계 자동화로 이루어져 있다. 사람과 기계의 호흡이 잘 이루어지는 현장이다.
가공 작업을 거쳐 절단을 마친 철판은 마침내 배의 모습으로 만들어질 이곳으로 옮겨진다. 규격에 맞게 자른 철판을 이어 배를 만드는 블록 작업 현장이다. 대형 선박의 경우 부분별로 나눠 만들어지는데 그 각각의 블록을 조립해 하나의 배가 완성된다. 크고 작은 철판은 용접으로 배의 모양을 갖춰간다. 배에 힘 많이 받는 곳에 그죠? 예. 배 중요한 포인트에 용접 잘 깨끗하게 잘 해가지고 유티 결함이나 이런 게 없이 깨끗하게 잘 나와야 이제 고가의 배가 되는 거고 또 뭐 큰 바다에 가서 큰 파도에 부딪혀도 안 부서지는 게 그게 또 결함이 없이 치부 용접 결함 없이 잘 돼야 그게 그 배가 튼튼하고 그런 거죠. 배의 기본 구조가 이곳에서 모두 만들어진다. 기본 철판의 연결부터 작은 구조물까지 다 만들어지기 때문에 치밀하고 섬세한 작업이 이루어진다. 조립하는 데는 장비가 이렇게 그 조립을 해서 뭐 별 문제가 없는데 특히 그 보기 심하고 이러다 보니까 안전에 많이 그 좀 힘들고 그런 뭐 관리하기가 좀 힘든 편입니다. 블록을 만드는 과정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철판을 곡선으로 만드는 작업이다. 불과 물을 함께 사용하는 이 작업은 열을 가하면 철이 늘어나고 물로 식히면 수축되면서 가열한 부분이 휘어지게 된다. 이 성질을 이용해 가열과 냉각을 반복하며 작업을 하는 것이다. 철판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달라. 두꺼운 것이 의외로 춥고 10kg, 그러니까 지금 10mm 이하짜리가 불에 민감하기 때문에 아주 섬세한 작업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얇으면 얇을수록 힘듭니다. 그러나 각도에 맞춰 철판을 휘게 만드는 작업은 쉬운 일이 아니다. 철의 성질을 이해하고 불과 물을 적절히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 제가 불로 가 있을 때 다음에 어떻게 일어난다는 것을 미리 판단하지 않으면은 철판이 반대로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불을 떼기 전에 이 어떻게 헤어질 것이라는 걸 미리 감지를 충분히 하고 난 뒤에 작업을 해야 됩니다. 휘어진 철판은 나무 조형을 이용해 각이 맞는지를 확인한다. 곡선이 제대로 맞지 않을 경우 블록 작업을 진행할 수 없다. 이 공정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휘어진 각을 맞추는 것은 오랜 경력에서 오는 감이다. 그리고 많은 시행착오 끝에 얻어진 노력의 성과이기도 하다. 유선형을 이루는 배의 일부분을 제작하기 위한 또 다른 블록 작업. 지그라 불리는 이 받침대를 이용한다. 지그 자체가 높낮이를 조절해야 되기 때문에 곡형을 만들려고 그러면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핀이라는 홀을 만들어가지고 높낮이를 조절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외판 배에 대한 외판에 대한 게 3차원 곡이기 때문에 그 곡을 형성하려면 판이라는 게 이렇게 곡을 형성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작업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격자 정반으로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지그를 신설하게 된 게 특이사항입니다.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지그는 일정하게 세워져 블록을 받치게 된다. 블록을 만들기 전 지그의 높이를 일일이 맞춰 그 자체로 유선형의 곡선을 미리 맞춰놓는 것이다. 블록을 만드는 과정은 조각불을 잇는 것과 비슷하다. 하나하나를 치밀하게 계산해 맞춰나간다. 규모가 큰 대형 선박을 완성하는 과정에서 블록은 설계도대로 오차를 줄여 정확하게 만들어져야 한다. 그래서 과정에 정확한 확인이 꼭 필요하다. 지금 여기 모형을 배로 말하면 옆에 외벽입니다. 사이드 부분에
그런 CL인데 전체 모형을 이렇게 만들어서 도면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고 이상이 있나 없나 다시 이렇게 확인을 해보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 현장에서 일하시는데 조금만 불편함이 없도록 또 현장에서 공정을 맞추는데 조금이라도 지체함이 없도록 사전에 오작이 없고 아주 최고의 수준의 품질을 만드는데 이런 모형을 만들면서 사전에 예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고윤열 기장은 지난 2004년 철구점을 제관 분야에서 대한민국 산업 명정으로 뽑힌 최고의 기술자다. 그의 작업 비결은 꼼꼼함과 섬세함이다. 오랫동안 또 일을 해왔고 또 기능인 아닙니까? 사실 기능인은 모든 분들이 손재주가 있습니다. 손재주로 인해서 오늘 이게 조선산업을 만들어냈는데 저뿐만 아니고 현장에 일하시는 분들 다 같이 손재주 하나는 세계 제일의 수준입니다. 실제 현장에서도 그 수준에 이미 손재주를 묻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미 손재주는 그것을 뭐 잘하니 못하니 아니고 최고 수준에 올라와 있습니다. 설계도와 모형을 한참 들여다보던 고윤열 기장이 작업 현장으로 나섰다. 현재 진행되는 작업 사항을 꼼꼼히 체크한다. 작업이 쉬운 작업이라 가지고 33년 한 분야에서 일한 그는 작업장의 모든 이들을 챙기고 격려한다. 도면대로 정하게 작업이 쉬워요. 여러분들 조금만 머리만 쓰면 되는 거예요. 일은 쉬워, 제일 쉬워요. 수고하소. 망치 소리만 들어도 현장 상황과 일하는 이의 기분을 알 수 있다는 고윤열 기장은 자신의 노하우를 알려주는데도 거리낌이 없다. 용접 작업 현장에서의 작은 실수도 그의 눈을 피해갈 수는 없다. 네 제대하고 이제 얼마 됐노 지금 여기 복지관지가? 복지관 지나 2달 정도. 2달 됐지? 한참 군대 정신이 그냥 몸에 딱 배기겠네. 제대하고 바로 일하면 현장 적응하기 힘들 텐데 용기 적응 잘하네. 매달 따갖고 바로 해내비에 투입된 사람. 이런 후배들이 해내비에 많이 투입되면 아마 조선산업이 현재 1위지만도 뭐 중국이 따라오려고 지금 노력하지만도 결국은 이런 후배들한테 제가 볼 때는 뭐 그렇게 만만하지 않을 거라 저는 보고 있거든요. 척박한 환경 속에서 세계 조선 1위의 영광을 일궈낸 최고의 기술자들. 그 아래에서 또 다른 기술자들이 성장하고 있다. 세계 최고의 대한민국 선박을 만들어갈 미래의 고윤열 기장이다. 쉴 새 없이 이루어지는 작업 속에 한나절이 금방 지나가고 반가운 점심시간이다. 열심히 일한 만큼 식욕이 왕성해진다. 긴장을 풀 수 없는 작업 현장에서 벗어난 식당은 맛있는 음식 냄새와 함께 사람들의 수다로 가득 채워진다. 오늘 하루 좀 어떠셨어요? 이거 중에 반을 좀 지내신 건데. 뭐 그냥 순조롭게 잘 흘러갔습니다. 생각대로 됐고 그래도 네. 오후에도 예, 좀 잘해가지고 네. 예, 또 건강하고 안전하게 또 집에 들어가야겠죠. 가족 기다리니까. 네. 조선소의 작업장 규모가 크다 보니 직원들이 이용하는 식당은 모두 쉬운 4곳이다. 이 조선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모두 2만 5천여 명에 이른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맡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다. 1974년 세계 최대 규모의 조선소로 준공된 이래 연간 100여 척의 대형 선박을 건조하며 2009년 말까지 1630여 척을 인도했다. 현재 10만 톤급 이후조선을 비롯해 13,000여 개의 컨테이너를 실을 수 있는 화물선 등 30여 척을 건조 중이다. 2004년 이래 선박 수주 및 건조량에서 세계 1위를 지키고 있는 이곳은 세계 조선 시장의 15%를 점유하고 있다.
완성된 블록을 조립하기 위해 옮기는 과정. 블록 이동에 사용되는 것은 트랜스포터라고 불리는 블록 이동 장비다. 100톤에서 1000톤의 블록을 적재할 수 있는 트랜스포터는 적재 용량에 따라 적게는 32개에서 많게는 144개의 바퀴를 가지고 있다. 앞뒤로 장착되어 있는 조종석에는 적재된 블록에 관한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장비가 설치되어 있다. 웹패드라고 그래갖고 여기에서 이제 톤수, 브록, 폭과 중량 한꺼번에 눈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블록을 적재한 트랜스포터가 이동한다. 이 이동 장비는 혼자 움직일 수가 없다. 운전석이 낮아 시야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이동을 위한 신호수가 필요하다.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오퍼레이터 한 사람에다가 신호수가 작은 차에는 신호수 2명, 300톤 이상 장비에는 신호수 앞에 2사람, 뒤에 1사람, 3명이 그러니까 오퍼레이터하고 4명이 일개조가 됩니다. 양옆에서 움직이는 신호수의 신호에 따라 트랜스포터가 천천히 이동한다. 신호수와 운전사는 서로 약속된 42개의 수신호를 주고받는다. 운전사는 전적으로 신호수의 다양한 손짓에 의존해 움직인다. 트랜스포터는 시속 3에서 10km로 움직이지만 움직임 자체는 비교적 자유롭다. 전진, 후진뿐 아니라 바퀴가 대각선으로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차보다 블록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이 블록을 운반하기 위해서는 신호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각 모서리마다 한 사람씩 붙어서 그 다른 데 지장이 되는 부분들을 이렇게 미리 방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고가 없이 그냥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올 수 있도록 그냥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게 신호수죠. 공장 내에서 움직이는 트랜스포터는 속도가 빠르지 않고 신호수가 있지만 거대한 대형 블록을 탑재한 만큼 긴장할 수밖에 없다. 하루 평균 15회. 트랜스포터가 지나갈 때면 조선소 내부의 도로는 그야말로 긴장 100배다. 조선소 내 안전을 담당하는 직원들은 그때마다 주변을 지나는 차량의 교통 정리를 도와준다. 현재 여기서 자회전을 해가지고 이동 중인데 지금 그쪽 차량 이동 관계로 지금 잠시 중단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큰 브록 이동 시에 주변의 차량들이 순간적으로 뛰쳐나온다거나 들어가는 그런 안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와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크기와 무게 때문에 조금만 방심해도 그 자체가 위험물이 된다. 탑재될 선박 주변의 도크에 가까이 오자 신호수의 신호에 따라 정확한 위치에 트랜스포터가 멈춘다. 트랜스포터 주변, 블록 아래로 반목이라고 불리는 지주대가 높여진다. 각각의 반목은 블록이 놓일 위치에 정확히 높이를 맞춘다. 신호수가 각 블록의 모퉁이에 놓인 위험 표시를 떼자 블록을 옮길 준비를 한다. 트랜스포터가 천천히 높이를 낮추자 반목 위에 블록이 안전하게 놓여진다. 탑재를 위한 위치가 정해졌다. 블록 위로 수많은 와이어가 매달린 크레인이 움직이고 선체를 조립하기 위한 작업이 시작된다. 와이어에 연결된 샤클이라 불리는 고리를 블록에 끼운다. 와이어와 고리 역시 무게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신중하게 작업해야 한다. 중량물이니까 한 600톤에서 한 650톤 정도가 지금 예상되는데 그 건상 과정에 그 샤클이라든지 와이어 그리고 이 낙하물 같은 걸 아주 주의하면서 해야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골리앗이라 불리는 겐트리 크레인. 크레인 위로 올라가 보기로 했다. 크레인의 조종실까지는 엘리베이터로 이동한다. 버튼을 누르자 빠른 속도로 올라가기 시작한다.
한없이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57층을) 표시하며 멈춘다. 128m에 달하는 높이다. 엘리베이터 문을 열고 내리자 하늘에 떠있는 조종실이 나타난다. 크레인 아래로 보이는 작업 현장. 블록에 고정할 와이어의 위치를 신중하게 조종하는 중이다. 바람을 표시하는 모니터를 신중하게 바라본다. 162톤이잖아요. 162. 크레인 작업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바람의 세기다. 높은 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 바람의 영향도 많이 엄청 심하지요. 네. 바람 영향이. 이게 20m 이상 불게 되면 크레인이 올 수도 없습니다. 돌풍 불 때는 작업을 못 합니다. 그래서 이게 풍향의 상태라든가 그런 것들 수시로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하는데 이거 보면 밑에서도 수시로 묶고 지금 바람 얼마 부냐고. 20m 이상 불면 작업이 안 됩니다. 조선소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하늘에 떠있는 조종석. 작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120여 미터 아래에 있는 작업자들과의 긴밀한 연락이다. 조금이라도 손발이 맞지 않을 경우 와이어나 샤클로 인한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다. 드디어 연결 작업이 끝나고 블록이 서서히 들어올려진다. 겐트리 크레인이라는 이름보다 힘이 세서 골리앗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크레인은 900톤을 들어올릴 수 있다. 이동하는 과정 역시 신중을 기한다. 도크를 따라 천천히 골리앗이 움직이기 시작하자 주변의 작업자들이 블록의 위치를 살피면서 골리앗 주변을 안전하게 살핀다. 조선소 내의 골리앗은 모두 11개. 블록 조립 작업에서 가장 중요한 기구다. 골리앗은 작업자들의 신호와 함께 천천히 움직인다. 700여 톤의 블록이 선체로 향하고 있다. 배 선체를 완성할 갑판 부분이다. 블록의 마지막 조립 현장.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한 위치에 탑재되어야 한다. 세계 최대, 세계 최고의 대형 선박 건조의 마지막 작업 현장. 작은 것 하나 놓치지 않는 치밀함, 그리고 뜨거운 땀과 열정으로 최고의 선박을 만드는 이들. 그들에겐 조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다. 세계 바다를 정복하기 위한 끊임없는 도전, 최고를 만드는 대한민국 조선 현장이다.